올겨울 들어 가장 강력한 한파가 국회에도 찾아왔습니다. 민주당과 한국당이 야3당을 등지고 예산안 처리에 합의한 후폭풍이 거셉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와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무기한 단식에 들어갔고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에 들어간 상황입니다. 네, 하지만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국회 본회의가 이제 잠시 뒤인 4시로 예정돼 있는데요. 앞으로 어떻게 대응해 나갈 계획인지 정의당의 이정미 대표 연결해서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대표님 오늘 추워도 정말 너무 춥습니다. 지금 어제 저녁부터 단식하셨는데 몸은 일단 좀 어떠세요? 배가 조금 고프긴 해도 크게 문제는 없고요. 다행히 로텐도를 안쪽에서 농성을 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염려해 주시는데 잘 견뎌나가고 있습니다. 단식하시면서 이렇게 방송 인터뷰하는 것도 쉽지 않아 보이는데 일단 어제 얘기 좀 해보시죠. 민주당과 한국당이 예산안에 합의를 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12월 2일 법정 시한을 넘기면서까지 두 당이 밀실 합의를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결국 일자리 예산이나 남북 경협 예산 같은 것을 깎고 지역 SOC 예산을 늘리면서 두 당 간에 짬짬이 예산이라는 비판을 좀 면하기가 어려울 텐데요. 더 큰 문제는 이번 정기국회 안에 선거제도 개혁이라고 하는 굉장히 중요한 20대 국회의 과제를 동시에 처리해야 한다는 다른 야당들의 목소리가 전혀 반영되지 않고 예산안만 합의해서 강행 처리하겠다고 했던 점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강력한 항의의 표시로 어저께부터 단식 농성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네, 민주당과 한국당이 선거제 개편에서만큼은 의견이 일치하는 이유가 뭐라고 보시는지 궁금한데요. 지금 더불어 한국당이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지난 수십 년 동안 이 단순 다수 소선구제는 기득권 양당 구조를 온전시키고 강화시키는 선거제도였습니다. 이 제도가 민의가 그대로 반영되는 선거제도, 즉 매번 총선 때마다 52%의 국민들의 투표가 사라지는 이 선거제도를 제대로 바로잡고 공정한 선거제도로 만들자고 저희들이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렇게 되었을 때 기존에 그렇게 불합리하게 기득권을 편취해왔던 과정들이 다시 교정되는 것에 대해서 저는 기득권의 저항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이런 잘못된 선거제도를 바꿔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얘기했던 사람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이셨고, 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뒷받침해야 될 사람들이 더불어민주당 집권정당입니다. 그런데 집권정당이 오히려 지금 자신들의 국회의원 기득권을 위해서 이 선거제도 개혁에 미온적이거나 혹은 부정적인 이런 태도를 취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저희들로서는 유감을 표하고 있습니다. 이 대표님, 그런데 이 선거구제 개편 문제와 예산안 처리를 꼭 연계해야 되느냐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분명히 있고요. 오늘 오전에 봐도 이해찬 대표가 그건 정개특위에서 좀 논의를 해보자,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연계하는 게 좀 무리가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애초에 정의당은 예산안과 선거제도를 연계한다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12월 정기국회 안에 예산안도 법정 시한이 있는 만큼 이것이 처리돼야 되고, 선거제도 개혁도 내년 4월까지 선거구 획정이 완료되기 위해서는 12월 9일 이 정기국회 안에 반드시 선거제도가 합의가 돼야지 합법적인 법정 기간 내에서의 선거가 치러질 수 있다. 그 중요성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그런데 예산안 처리는 그렇게 서두르면서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는 법정 시한을 어기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큰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강력하게 문제제기를 했던 것이고, 이 두 가지를 원칙적으로 함께 처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요구했던 것입니다. 네. 그러면 지금 주장하고 계신 선거제 개편에 대해서 좀 더 이야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말씀하고 계신데, 이렇게 되면 의석수가 필연적으로 좀 늘어날 가능성이 커 보이거든요. 국민들의 반발이 상당한데 이에 대해 좀 답변을 해주신다면 어떻게 말씀을 하실 건가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내놓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안은 현행 300석 안에서 200석의 지역구와 100석의 비례대표, 이것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초안입니다. 그런데 19대 국회에서 지역구 의석이 한 50석 정도 줄어드는 것 때문에 많은 국회의원님들의 강력한 저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비례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혁하려고 했던 선거제도 논의가 오히려 비례의석이 47석으로 줄어드는 개학으로 기결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의당 입장에서는 그렇게 자기 지역구를 포기하지 못하겠다고 한다면 특권을 좀 내려놓자, 세비를 깎거나 혹은 보좌관 수를 좀 줄이거나 이런 형식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특권을 내려놓는 대신 세비 총액을 현행으로 묶어두고 한 50석에서 60석 정도 늘리게 된다면 좋은 제도를 국민에게 드릴 수도 있고 국회의원들 스스로의 어떤 저항도 줄일 수 있지 않겠는가. 이것이 저희들의 요구사항입니다. 그래서 60석 정도 늘어나는 이 국회의원의 세비는 전혀 전체 세비에서 증액될 수 없도록 만들어 놓고 국민들에게는 일할 수 있는 일꾼들을 더 많이 만들어낸다면 오히려 국회 특권을 낮출 수 있는 이런 좋은 방안이 될 수도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근데 민주당과 한국당이 어제 이 합의한 내용을 보면 세비 인상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오늘 오전에 대표님께서 인터뷰하시는 것도 보니까 오전에 확인을 해보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부분 좀 체크가 되셨나요? 네, 아직 체크가 되지 않고요. 저희들도 좀 많이 놀랐습니다. 두 당 사이에 이런 합의가 이루어진 것을 오늘 오전에 알았기 때문에 뭐 행정실이나 이런 여러 군데에서 이것에 대한 그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가를 확인을 하고 있는데 아직 답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저희들은 오히려 세비를 좀 더 낮춰서 의석을 좀 늘리고 좋은 제도를 국민께 드리는 것이 중요하지 우리가 세비를 뭐 얼마를 더 올려서 받는가. 이 사실 의석수가 한정돼 있는 것이야말로 이런 특권들을 계속 강화하는 문제를 낳게 된다는 것을 단적으로 다시 보여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대표님, 이런 질문도 드리고 싶습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저희가 논의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의원수 증가는 불가피한 상황이고 그러면 세비를 낮춰서라도 의원수 증가는 어떻게 해서든 가져가 보겠다. 그런데 민주당과 한국당은 세비를 올리겠단 말이죠. 이건 연동형 비례대표를 지금 거의 염두에 두고 있지 않은 게 아닌가 이런 해석을 해보기도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뭐 그런 점에서 다시 세비 조정은 그 두 양당이 결단만 한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대표님 지금 좀 얼굴이 많이 수척해 보이시는데 언제까지 단식을 그럼 할 생각이신지도 궁금합니다. 지금 본회의 곧 열리고요. 밤늦게 예산안을 처리하게 되면 정기국회가 사실상 마무리가 되거든요. 87년도에 우리 국민들의 힘으로 직선제 대통령 제도를 쟁취한 이후에 이제 제대로 된 입법부, 국민들의 민의를 그대로 대변하는 입법부를 만들려고 하는 이 30년간의 요구를 지금 해결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 기로에 놓여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대통령도 공약했고 많은 야당들이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뜻을 함께 하고 있고 집권 정당은 그 뜻을 수행해야 될 위치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의 64%가 소선구제의 폐해를 극복하고 선거제도가 바뀌어야 한다는 그런 여론도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때보다 가장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는 이때에 선거제도를 개혁하지 못한다면 앞으로는 훨씬 더 어려운 과정에 놓일 수밖에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기본으로 하는 우리 선거제도의 개혁, 정치 개혁이 이 국회 안에서 합의될 때까지 단식을 이어가면서 싸우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건강이 참 많이 우려가 되고 걱정이 되는데 아무쪼록 여야 합의가 좀 잘 돼서 얼른 단식이 끝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추운데 옷 따뜻하게 입으시고요. 오늘 인터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